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이건 아니에요. 한의사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임상에서 매일마다 경험하는 환자들의 질문이죠. 간독성이 생길 수 있는 한약재들은 몇 가지가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나온 데이터들 같은 경우 보면은 간독성이 생길 수 있는 한약 약재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게 양방도 마찬가지예요. 간독성이 생길 수 있는 약, 그리고 신독성이 생길 수 있는 약,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걔네들을 안 썼으면은 웬만해서는 사실 진짜 특이 반응이 아니고서야 이제 간 수치가 오를 일은 없고, 한약 간독성 이거는 예전에 그 논문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죠. 이게 한약 간독성이 이게 된 게 한의원에서 처방한 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풀뿌리 캐다가 이제 먹고 무슨 뭐가 좋다더라 하면 그거 다려 먹고 이러면서 이제 간독성 생긴 케이스들을 다 한약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논문들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약을 먹었을 때 간독성이 이만큼 생겼다라고 이게 부풀려진 거고, 실제 한의원에서 이제 약을 복용하고 간독성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물죠. 녹즙 많이 먹어도 이상한 거 섞어서 먹으면 간독성 올라가요. 녹즙 같은 것도. 요새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의사들 많이 나와서 하는 거는 현대에도 불로초를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에 딱 특화된 뭐 하나, 그걸 찾는 거를 이렇게 다들 좋아하시는데 그게 간단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만 쓰는 한약도 잘 없고, 보통은 약재 여러 개를 이제 부작용을 덜하게 아니면 효과를 더 좋게 하는 약재들을 섞어서 쓰니까 뭐 이상한 거 캐서 드시거나 한 종류만 막 꾸준히 드시지 마시고 상담 같은 거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약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스펙트럼이 넓어요. 한의사들이 생각하는 한약은 한의사의 진단에 그렇죠. 의해서 처방된 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전적으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거죠. 문제는 사실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한약은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한의학을 쳐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 내용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딱 한약만 고집을 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약이든 간독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죠. 다른 건 없는데 한약만이 막 독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당연히 이제 이거고, 일반인들은 어떤 한약을 웬만큼 이제 오랫동안 먹어도 이제 간에 큰 문제는 없는 게 일반적인데, 그 약에 대한 간에 그 독성이 생기는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도 이 간독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녹즙이든 뭐 한약이든 양약이든 간에 어떤 가벼운 약을 써도 간독성이 살짝 생기는 그런 경우를 제가 여러 번 이제 경험한 적이 있고, 또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한약을 먹으면 간이 안 좋아진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식약처에서 식품으로 분류된 한약재들이 있어요. 그 위주로 처방을 하게 되면 간독성이 없어요. 거의 안 생긴다고 보면 되고,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있잖아요. 그걸 처방을 하다 보면 0.5% 이내의 확률로는 간독성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돼요. 한약을 먹어서 간독성이 생겼나 안 생겼나는 뭐 하루 이틀만 먹어도 혈액 검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해가지고 만약에 정상적이라고 반응이 나타났으면은 꾸준히 복용을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매일 드시는데 피부가 이렇게 좋은데 뭐 간에 문제가 있을 게 없죠, 사실. 한약을 먹으면 자궁에 혹이 생긴다. 와, 아니 진짜 당연히 X지. 없는 자궁이 답답하다 진짜. 아니, 와 기술 좋네. 그 어떤 처방인지 모르 기술 좋네. 아씨. 이게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 때문에 여성 질환, 뭐 유방에 무슨 뭐가 있거나 자궁에 뭐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한약 먹지 말라고 안내를 받고 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네. 성장인자나 뭐 그러면은 말이 돼요. 네, 성장인자, 그러니까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게 태반 주사잖아요. 사실 요즘 유행도 지나갔는데, 태반 주사를 암 환자 병동에서는 암 환자한테 못 쓰거든요. 암세포가 그것 때문에 커져요. 혈관도 더 많이 발달하고. 그렇게 따지면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과도한 EGF, VEGF 뭐 그런 성장인자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약을 한약도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효과가 인삼 있는 같은 거고. 데도 들어있고 그런 건 말이 되는 것 같네요. 자궁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거에 꽂혀가지고 웬 자궁근종 그렇게 생각했는데, 종양이라고 하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시원하게 해서 먹어요.
제3의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성장인자가 있으면서도 식물성 에스트로겐도 같이 이제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안 들어갔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처방을 하기도 하고,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건 처방 안 하죠. 그러니까 보험약 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거기에 뭔가 그런 것들 들어가 있으면 좀 조심해서. 그것도 사실 좀 따져봐야 돼요. 근데 그거 연구 결과는 없죠, 사실. 근데 그냥 생각을 했을 때, 그럴 수도 말이 안 되진 않네? 없던 게 뭐 생기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있다면, 그러니까 내원하셨을 때 얘기를 해주시면 한의사들이 처방을 안 할 수도 있고 걔네들 좀 빼고 뺄 수도 처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즘 암 환자들은 그 면역세포의 활동을 높이는 한약제들도 있어요. 그런 약들을 써서 처방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시너지 효과가 이제 되겠죠. 보약을 많이 먹으면 죽을 때 힘들다. 그러니까 당장 죽을 사람한테 지금 힘드세요? 그럼 죽을 때 힘들지 다. 보약을 드시면은 당연히 생명이 연장이 되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사실 뭐 치매나 이런 거 발병률이 높아지잖아요. 만약에 뭐 80세 약을 안 드셨으면 돌아가셨을 분이 약을 드셔서 90세까지 사셨으면 그 사이에 치매가 발생했을 확률이 꽤 높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돌아가실 때 너무 오래 좀 삶을 좀 연장을 하시는 느낌의 의미에서 좀 돌아가실 때 힘들다 이런 말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보약을 고집하는 자식을 회유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만든 말이다. 썰도 있다는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들 아버지들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죠. 괜히 자식들 돈 쓸까 봐. 야, 그 죽을 때 고생한대. 약 짓지 마. 돈 쓰지 말고 현금으로 줘. 그 돈이면 돌아가실 때 고생한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이유를 붙일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어릴 때 녹용을 먹으면 머리가 둔해진다. 그렇게 말하면 진짜 멍청한 건데. 멍청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저도 먹었어요. 어렸을 때 욕 먹었고 수능 잘 봤습니다. 근거 없잖아. 난 처음 들어. 작가님 이런 말은 어디서 들었어? 인터넷 보약 부작용. 인터넷에 패. 원장님 뭐 대답 좀 해줘요. 나 이거 이거 그냥 공부를 안 한 거 아닐까? 오히려 도와주죠. 도와주겠지. 체력 싸움으로 간다면 또. 근데 옛날에는 많이 드셨던 것 같은데 수험생 보약도 많이 드시고. 아 지금도 먹여요. 많이 먹여요. 이게 그런 속설들이 많아서 저랑 제 친구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공룡이 왜 멸종했는지 아냐? 한약을 먹어서 멸종을 때라. 농담처럼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상한 속설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핑계다. 많이 되죠. 네. 저희 유튜브가 궁금해하는 100명의 구독자들한테 아니 우리 4명이 다 다는 거 어때요? 누가 한 명 댓글 달면은 모두가 가서 답글을 달아주는 거야. 나는 사이트가 어딘지도 몰라. 안 보셨어요 아직? 뭐 어디서 들어가? 유튜브 들어가? 예. 유튜브 들어가서 뭐 난다 긴다 치면 돼. 뭐 구독 뭐 누르는 게 있나?